캔버스의 사이즈부터 드릴게요. 자, 포토샵을 여실게요. 포토샵 CS6. 자, 포토샵을 여셨습니까? 자, 포토샵의 기본 세팅을 저랑 똑같이 맞추실 거예요. 일단은 포토샵은 포토샵 가지고 원화를 그릴 수도 있고 회화를 작업할 수도 있고 드로잉을 할 수도 있고 프린트용의 전단지를 만들 수도 있고 다양하게 쓸 수 있는 툴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뭘 할 거냐면 웹 디자인을 할 거라고요. 그러면 기본 세팅부터 바꿔야 돼요. 세팅을 잠시만요, 좀 볼게요. 오른쪽에 보시면 오른쪽에 이센셜이라고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자, 패널의 환경을 여러분이 쓰시는 게 편하도록 만든 다음에 여러분 이름의 워크스페이스로 저장을 할 거예요. 여기에서 자, 이센셜에 일단 이센셜에 리셋 해주세요. 이센셜에 리셋. 필수의 리셋. 됐습니까? 그러면 포토샵 작업하기에 가장 필수적인 패널들만 배치를 해놓고 멈춰 있다고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자주 쓰시는 것들을 배치를 한 다음에 여러분 이름으로 저장할 거라고요. 인포창도 열게요. 인포창부터 먼저 엽니다. 자, 인포창을 열었고 저걸 패널로 저 안쪽으로 넣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를 끌어다가 위로 올리실게요. 여기에 프로퍼티는 필요 없고 클로즈 할게요. 일단 인포창까지만 넣고 스와치도 글이 쓸 일이 없어서 일단은 이 상태에서 잘 안 쓰는 것들은 접을게요. 컬러 접고요. 어저스트먼트도 접을게요. 레이어를 항상 많이 보니까 레이어는 펼쳐놓은 상태로 두시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여드리는 건 제 스타일이에요. 이제 나중에는 여러분이 익숙해지면 여러분만의 패널 세팅을 한 다음에 저장하실 수 있어요. 자, 오른쪽 화면에 가서 아까 이센셜 누른 곳에 가서 지금 화면을 뉴 워크스페이스에서 여러분 이름으로 저장할 거예요. 세팅을 한 다음에 여기 이센셜 누르고 밑에 뉴 워크스페이스 보고 있습니다. 눌러볼게요. 뉴 워크스페이스 해서 여러분만 알아볼 수 있게끔 저는 제 이니셜에다가 뒤에 웹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작업을 하다가 뭐 브러쉬를 열어서 작업을 했다가 또는 채널을 열어서 작업을 이런 식으로 막 꺼집어서 했다가 이제 지저분해졌죠, 그죠? 이거를 여러분 이제 이름이 있으니까 리셋의 KDJ 웹이라고 짠 하면 기존의 패널로 모두 다 리셋이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됐습니까? 자, 캔버스의 사이즈는 1200에 18159 모자르면 좀 더 늘릴 거고요. 레졸루션은 72 dpi로 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의 기본 백그라운드는 흰색으로 할게요. 컨트롤 N 72의 백그라운드는 흰색으로 하고 여기 레졸루션 필이 72입니다. 여러분이 모니터로 보는 해상도는 72분이 안 나와요. 근데 간혹 보면 그래픽에 익숙지 않은 분들이 맨 처음에 디자인할 때 범하는 실수가 저 레졸루션을 72가 아니라 150 막 300으로 잡고 웹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만약에 걔를 보고 나중에 코딩할 때 보면 폰트 사이즈가 안 맞는다고요.
걔를 보고 수치를 정확하게 반영해서 웹사이트를 구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작업을 잘 작업을 하셔야 되겠고, RGB 보드입니다. 당연히 모니터용으로만 쓸 거니까 RGB예요. 다른 것들은 바꾸실 필요 없고. 해당 사이즈 캔버스 만드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작업해야 될 건, 자, 캔버스를 만들었으면 그 다음에는 가이드를 만드셔야 돼요. 여기에 가이드는 왜 필요하냐면, 사실 우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이 페이지는 가이드가 특별히 없어요. 이 사이트는 가이드가 특별히 없는데, 만약에 굳이 만든다라고 하면, 지금 제가 확대 축소를 해보면, 확대 축소해도 본문의 너비가 어디 안에, 이 너비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 가이드를 만들 때 최소한 우리가 디자인을 할 때에 뭐는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냐면, 요 가이드는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4등분이니까 이 가이드도 있어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럼 그거에 맞춰서 내용을 디자인하면 편하실 거라고요. 맨 처음에 여러분의 스케치한 드로잉을 보고 가이드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를 설정을 한 다음에 포토샵에서 그 가이드를 만들어야 되겠다고요. 자, 가이드를 쉽게 만드는 방법은 오늘 바로 오픈하지는 않고 이거보다 조금 더 복잡한 거 만들 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은 매뉴얼로 포토샵의 기본 기능을 이용해서 가이드를 만드는 방법을 볼 건데, 자, 지금 제가 이런 사이트를 만든대요. 이런 사이트를 만드는데, 지금 이게 지금 여러분 모니터에서 보면 전체 너비가 1920에 1080은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제가 캔버스 사이즈를 몇만 잡았어요? 1920을 안 잡았어요. 1200만 잡았다고요. 어차피 이 사이트는 본문이 몇 분이 안 되기 때문에, 본문이 이 정도뿐이 안 되니까, 이 정도뿐이 안 되니까 한 1200 정도면 한 여기서부터 이 정도 잡았겠네. 이 정도. 여기 옆에는 그럼 뭐냐, 얘는 너비를 다 쓰면 저렇게 그림이 옆에를 다 쓰는 거야 라는 건 암묵적으로 디자이너가 얘기를 누구한테 해주는 거예요? 퍼블리셔한테 해주는 거라고요. 이 디자인 1200짜리의 디자인을 보고 곧대로 본문의 너비가 1200이네 라고 해서 너비를 위드 1200 잡는 게 아니라고요. 맨 처음에 이것도 여러분이 잡으실 때 실수를 많이 해요. 도대체 첫 페이지의 크기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 그러면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초반에는 1차, 2차 때는 여러분이 웹사이트에 감이 없어요. 무슨 감이 없냐면 크기에 감이 없어요. 맨 처음에 만들고 나서 구현을 땅 했는데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 감이 없으시니까 초반에는 그냥 실제 사이즈 1900에 1920에 1080을 잡으셔도 돼요. 세로는 더 길어도 되고. 그런 다음에 익숙해지면 본문 부분만 있는 PSD를 만드시면 됩니다. 맨 처음에는 그냥 풀 사이즈로 잡으세요. 그래야 크기 감이 있어요. 여러분이 늘 보던 페이지의 그 폰트 사이즈랑 그게 눈에 익은 게 있다고요. 그거에 감을 맞춰서 디자인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냥 1900에 세로 길이는 맘대로 하시고, 지금은 저는 그냥 1200만 잡았어요. 가이드를 뽑을 건데, 가이드가 지금 이 본문의 너비를 잠깐 보면 본문이 섹션이라는 태그로 되어 있어요. 섹션이라는 태그에다 마우스를 좀 살짝 올려보고 있고, 그랬더니 본문의 크기가 640이에요. 그럼 가이드를 만들 때부터 본문은 지금 640 안에 있어야 되니까 이 다큐멘트 안에서 640의 너비를 가지고 있는 가이드가 필요하다고요. 그거를 만들어 볼까 해요. 가이드. 여러분이 스케치한 걸 보고 본문 너비가 어떤 게 적당한지도 설명을 드릴 거지만, 지금 이 사이트는 640 정도의 아주 작은 너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설명을 드린 다음에 본문의 너비를 몇으로, 여러분 거엔 몇으로 잡아야 될지 힌트를 좀 드릴게요. 640이래요. 쉽게 만드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쉐이프 툴로 가보십니다. 얘를 꾹 누르고 있으면 여기 렉탱글 툴 있죠? 찾았습니까? 툴박스에서 렉탱글 툴을 선택을 해주세요. 선택을 한 다음에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그냥 본문을 클릭합니다. 본문을 클릭하면 크기를 묻죠. 드래그하면 여러분이 늦어요. 그러면 손이 떨리면 640을 못 만들 수도 있으니까 640 세로 길이는 상관이 없어요. 세로 길이는 상관이 없이 640 만들어 볼게요. 뭐니? 잠깐만요. 렉탱글 다시 640 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저게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 만든 레이어랑 바탕 화면을 같이 선택을 하시고 레이어로 가볼게요. 컨트롤 눌러서 둘 다 이렇게 선택이 되게 하시면 이동 툴을 선택을 합니다. 두 개 다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동 툴을 선택을 하실게요. 됐어요? 정렬을 지금 하려고 해요. 640짜리의 렉탱글 툴로 사각형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두 개 다 선택을 했다고요. 파랗게 하이라이트가 되고 있어야 되겠고요. 이동 툴을 선택을 한 다음에 이동 툴을 선택을 하면 위에 패널이 나오죠. 정렬과 관련되어 있는 패널이 나올 거라고요. 옵션 바에 나오는 저거에서 우린 세로의 센터는 필요 없고 가로의 센터만 필요하니까 얘를 선택을 하실게요. 그럼 센터지 않습니까? 자, 해당 렉탱글을 선택을 하시고 렉탱글을 선택하고 가이드를 뽑아요. 그럼 거기에 스냅이 있어서 착착 달라붙을 거라고요. 이렇게 가이드를 뽑으셨습니까? 임시로 만들었던 렉탱글은 끌어서 딜리트하거나 휴지통에다가 버리실게요. 자, 이렇게 해서 가이드를 만들었으면 이제 저장 좀 합시다. 저장을 안 했네. PSD로 저장을 하실게요. 디자인 폴더 안에다가 해주십시오. 저장을 해주셨습니까? 자, 가이드를 이렇게 뽑아줬어요. 자,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건 그룹입니다. 오른쪽에 그룹부터 만드셔야 돼요. 가이드 만들었으면 그 다음에는 그룹을 만듭니다. 간혹 편집 디자인을 많이 하신 분들은 저 레이어에다가 그냥 쫙 풀어놔요. 그러면 그거 보고 코딩 못해요. 내용별로 지금 우리가 만들려는 사이트가 어떤 사이트입니까? 지금 사이트를 보면 이런 사이트라고요. 그러면 그룹을 만들면 여기까지가 헤더, 여기까지가 본문, 그리고 어디가 부터, 소셜, 그리고 부터 이런 내용의 구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분에 따라서 폴더를 먼저 만들고 시작한다고요. 폴더까지만 만들고 잠깐 쉴게요. 그래서 그룹의 이름은 위에서부터 그리드가 있다면 그리드가 있는데 우린 지금 그리드가 없고 헤더 컨텐트 안에 소셜 아이콘 소셜 리스트가 있고요. 쉐어 그 다음에 푸터라는 그룹을 만들게요. 딴딴딴딴 해서 쉐어는 컨텐트 안으로 살짝 끌어서 화면과 같은 모양이 되게 해주세요. 폴더를 헤더 위에다가 폴더를 그리드라는 게 필요하겠어요. 만들게요. 헤더 그룹 위에 그리드라는 폴더도 만들게요. 헤더 위에다가 그리드 만듭니다. 이렇게 그리드 디자인할 때 그리드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지금 이 사이트는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이 사이트는 사실 가로의 그리드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어떤 게 필요하냐면 이 줄 간격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 사이의 간격 또는 이 줄과 줄 사이의 간격을 맞춰줄 베이스 라인이 필요해요. 이거는 나중에 코딩할 때 뭐하고도 연결이 되냐면 이 줄의 높이인 라인 하이트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나중에 코딩할 때도 이걸 그대로 반영을 할 거라고요. 여기에서 그냥 눈대중으로 이 간격 맞추고 얘가 한 100이니까 밑에도 한 100 맞출까 이런 식으로 맞추는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지정된 크기에 따라서 간격을 배치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려면 얘들이 디자인할 때부터 그걸 보고 할 게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지금 이 웹사이트에서 이 줄 간격 있지 않습니까? 여기 사이의 간격이 몇일까? 이 줄과 줄 사이의 간격은 몇일까? 본문의 줄 간격을 베이스로 해서 라인을 패턴으로 만들어 놔야 된다고요. 그러려면 지금 이 사이트를 제가 보면 검사해 보면 패러그래프를 보고 있고요. 패러그래프에서 아까 바디에 가보면 바디의 폰트라고 해서 폰트의 웨이트, 폰트의 사이즈, 라인 하이트, 폰트 패밀리 해서 4개를 한꺼번에 적은 거거든요. 지금 얘가 폰트의 웨이트, 폰트의 사이즈, 뒤에 있는 게 여기 슬래시하고 이 뒤에 있는 게 뭐냐면 라인의 하이트라고요. 이게 라인의 하이트. 라인의 하이트라는 건 제가 이제 코딩 들어갈 때도 또는 여러분 배우셨는지도 모르겠지만 이 라인의 하이트는 맨 처음에 디자인할 때 여러분이 실수하는 게 지금 34라는 수치가 있었어요. 34라는 수치가 이 높이일까? 요 높이일까? 이게 1번, 이게 2번. 34라는 수치는 둘 중에 어떤 걸까요? 포토샵으로 가볼게요. 포토샵에 보면 패러그래프를 하나만 만들어 봅시다. 여기 타입에서 드래그해서 패러그래프를 만들어 보실게요. 타입 2를 선택하고 드래그해서 블러 해서 아니다. 포토샵에도 더미 텍스트가 있으니까 타입에 페이스트 로렘 입섬해서 더미 텍스트를 넣어 보시죠. 타입에 타입에 페이스트 로렘 하면 더미 텍스트를 넣어 준다고요. 포토샵에서도. 이게 코드 에디터가 아닌데 우리가 지금 기획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아직 기획팀에서 여기 안에 텍스트를 뭘 줄지 모르는 거예요. 아직 정리가 안 됐다고요. 클라이언트의 미팅을 통해서 첫 페이지 어떤 걸 넣을 거야 라는 게 정리가 돼야 거기에 텍스트가 오는데 우린 텍스트 자리는 있어야 되거든요. 빨리 구조를 잡고 디자인을 해야 퍼블리싱도 넘겨주고 개발자도 넘겨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필요한 게 저 더미 텍스트라고요. 로렘 입섬에서. 자, 이 더미 텍스트에서 지금 드래그해서 만드셨으면 조금만 떼고 타입에 해서 넣었고요. 폰트는 뭐 상관없이 뭐가 됐든 우리가 설치한 게 있으니까 그 폰트로 한번 해봅시다. PT 쉐리프라는 거 우리가 설치를 했었죠. 아까 PT 쉐리프로 폰트를 바꿔볼게요. PT 18픽셀 정도로 합시다. 지금 예시를 들어 드리고 있는 거예요. PT 쉐리프로 본문을 만들 때 18픽셀이라고 했어요. 됐습니까? 100%로 확대해 볼게요. 요 돋보기 더블 클릭해서 100%로 확대. 웹 디자인할 때 신경 쓸 건 가독성이에요. 가독성은 두 가지가 있어요. 글씨를 하나하나 구분할 수 있는 가독성이 있는가 하면 글씨를 읽을 수 있냐고요. 전체적인 맥락을 읽을 수 있는 가독성도 있어요. 지금 얘가 100%를 보고 있는데 지금 이 디자인은 가독성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줄과 줄 상황이 너무 촘촘해요. 여기에서 텍스트를 더블 클릭하고 컨트롤 T 해보실게요. 얘 더블 클릭했어요. T자를 더블 클릭해서 모두 선택이 되게 하고 컨트롤 T를 눌러봤다고요. 컨트롤 T를 눌러봤을 때 이 화면 이 부분이 저 부분이 지금 라인 하이트라고요. 화살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글씨 위아래까지 높이가 이 높이야 라고 해서 화살표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줄과 줄 사이의 간격이 아니라고요. 얘를 34로 맞춰볼게요. 34. 리딩이라고 나오는 저 CSS 용어로 치면 라인 하이트가 34로 바꿔달라고요.
되었습니까? 34로 바꾸셨으면 다시 T를 클릭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높이를 뭘 지정한 거예요? 이 높이를 지정한 거라고요. 저 높이가 34라고요. 지금 웹사이트에서 지금 이 34는 조금 큰 편이에요. 여기 디자인에서는 이 줄과 줄 사이의 높이가 큰 편입니다. 보통은 뭐에 맞추시냐면 21에서 27을 가장 많이 써요. 라인 하이트를. 얘는 조금 큰 편이고 21도 조금 작은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얘도 염두를 둘 때 폰트 사이즈가 예를 들어서 16픽셀이에요. 여기에다가 1.618 곱하면 그게 라인 하이트입니다. 이게 황금 비율이에요. 기본 글씨에다가 1.618 정도로 곱한 게 라인 하이트라고요. 이 비율을 지키면서 맨 처음에 가이드가 잘 돼 있어야지 저거에 따라서 디자인하기가 편하다고요. 21에서 27 정도를 쓰는데 이게 절대 원칙은 아니고 폰트 사이즈에 대비해서 이 라인 하이트가 바뀔 수 있다고요. 바뀌는 비율이 얘가 가장 좋은 비율이에요. 황금 비율. 됐습니까? 자, 근데 우리는 이 디자인에서는 34를 쓰겠다라고 하니까 이게 이거보다 더 작아지면 글씨 위아래 높이가 너무 작아서 읽기가 불편한 사이트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우리는 34 정도로 잡고 있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커져 버리면 디자인은 잘 됐는데 이게 읽기가 불편한 사이트가 된다고요. 전체적으로 문맥을 읽기가 불편한 사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저걸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은 이 정도에 맞춰주시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왜 저 사이즈인지 이거 곱해 보시겠습니까? 아마 그러면 요저 언저리가 나올 거예요. 24에서 27이 나올 거예요. (25, 26) 그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게 황금 비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웹페이지에서 CSS를 잡을 때 폰트 사이즈를 지정하지 않고 가장 기본적인 폰트가 16픽셀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면 패러그래프의 본문 사이즈는 16픽셀이라고요. 그걸 대비했을 때 라인의 높이가 26에서 27이 적당하다고요. 지금 우리는 그래서 27로 잡을 거고 본 디자인에서는 약간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퐁퐁해도 될 것 같으니까 34에 잡겠다고요.